일단 몇 분 좀 더 들어오면은 그때 시작하든가 할게요. 석사님은 이름을 다 아시네. 이름을 다 아시네. 아, 시우님, 안녕하세요. 시우님, 반갑습니다. 시우님. 예, 박정호님, 안녕하세요. 자, ABC 1234, 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시간은 1시간입니다. 1시간. 60분 동안, 한 가지 주제를 할 건데, 그 주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내년에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런 주제로 우리가 토론을 해보도록 해요. 네. 현직 세 분이서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카페라든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그런 흔한 말들 말고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윤주무관, 예. 예, 어제 온다고 고생했죠? 어제 그래도 운전을 안 하니까 네. 훨씬 편하더라고요. 뭐 버스 타고 왔어요? 버스. 버스? 되게 멀리서 여기까지 오신다고 되게 고생 많으셨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윤주무관이랑 저랑 인연이 참 깊어요. 네, 작년에 자기 이제 합격 스토리와 여러 가지 현직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접해 왔었죠. 되게 유명하시죠. 또 그 현직 그 인터뷰 타직렬이 보는 시선편 그 영상이 조회수 10,000회가 넘었습니다. 10,000회. 와, 어때요? 정말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장족 뭐라고요? 장족의 발전을 장족의 발전을. 어때요? 소감이 어떠세요? 전 제가 출연했던 영상이 조회수 1만 회가 나왔다고 하니까 좀 신기하죠.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네, 저도 가끔 봐요. 다시. 재밌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제 윤주무관이 자고 있는데 옆에서 유튜브를 보더라고. 그래서 뭘 보나 싶었던데 자기 나오는 영상을 모니터링 하고 있더라고. 맞죠? 자주 보더라고.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이주무관, 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때 우리 경기도 인터뷰 말고 그 다음 영상, 첫 영상이죠 또? 네, 천년산이.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뭐 특별하게 뭐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통학버스 운행하고 단축. 제가 나왔던 영상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혼자 자취하죠? 지금. 네, 자취하고 있죠? 네네. 자취하는데 좀 힘들지 않아요? 뭐, 이 교육청이 월급이 되게 작잖아요. 월급이 되게 작은데, 어떻게, 지금 아파트에 사시잖아요. 맞죠? 네네. 고층 아파트 맞죠? 네. 그 아파트에 사시는데 되게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일단 제가 들어간 집은 조금 외곽에 있어가지고 집이 조금 월세가 조금 저렴하게 들어갔고요. 일단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생활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아낄 게 있어요? 뭐 전기세 아끼든지 물세 아끼든지 그 아끼더라도 이게 첫 그 임용되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빠듯하고. 월급을 받아보고 되게 실망하잖아. 그쵸? 일반 사기업보다는 조금 작게 받는 느낌이 있으니까 본인한테는 되게 힘들 거야. 근데 한 5년 이렇게 지나면은 중견기업 못지않게 네, 많이 받아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실시간 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뭐, 일단 사람들이, 아직 많이는 들어오지 않는데, 없는 소수 인원만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맞죠? 정보를 많이 듣고 싶고, 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그에 대한 보답을 해드리자고요. 네네. 맞죠? 그게 맞는 것 같죠? 예. 어차피 많은 인원수를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 뭐 유명 홈쇼핑도 아니고, 맞죠? 뭐 물건을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의 정보와 소스를 얻고 싶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보답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주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공부 방법과 마인드 기법입니다.
공부 방법, 마인드, 그리고 멘탈 극복하는 방법. 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70%, 80%,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올해 시험에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쵸? 물론 붙으신 분도 있겠죠. 거의 대다수가 합격에 도달하지 못해서 내년에 시험을 도전을 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시고 실시간 스트리밍도 보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은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대다수 사람들은 경기도 하반기 시험을 마지막 기점으로 해서 공부라든지 여러 가지 복습, 인강을 아예 보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때만큼은 열정이 불같던 열정이 떨어지는 거야, 지금은. 왜? 시험이 많이 남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윤주모가 들어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올해 떨어졌어. 올해 떨어졌는데 내년에 내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쉬고 내년 1월 달부터 공부한다 시작해. 그러면 내년에도 거의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항상 그 사람은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하고 똑같은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점수에서 그냥 큰 변화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현지들끼리 얘기해요. 90점까지는 실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92.5, 95, 97.5는 그날의 운이다, 운. 근데 운이 뭐냐? 운도 잘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어이없는 문제가 나왔어도, 맞죠? 네. 아주 좀 이상한 문제, 난해한 문제가 나왔어도 보기 4개 중에 2개는 제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죠? 네. 그런 게 운이야. 근데 그 운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강사님들이 항상 얘기해주는 강사님들이 밑줄 치는 거 말고 다른 부분도 한 번씩 봐줘야 돼. 그리고 지금은 또 공부를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으면은 만약에 한 달 동안 손 놓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손 놓고 있으면은 거의 도로교통법규 거의 다 까먹는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그 휘발성이 강한 거를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많이 끌어올린 그 실력들을 그 한 달 동안 쉬는 동안, 한 달 쉬는 동안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올라왔던 그 성과들을. 그렇죠? 윤주무관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많이 동의를 하고, 일단은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년에 시험이 당장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하는 그런 어떤 지역에 대한 시험 스타일이나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을 또 잘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주무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년에 시험이면은 지금쯤 이미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하다못해 이번에 내년 해가 바뀌는 차기년도 인강이라도 보시면서 회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문제가 해가 바뀌면은 특히 도로교통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트렌드가 또 바뀌잖아요. 트렌드가 바뀌니까 그런 뭐 시대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최대한 빨리 습득을 해가지고 뭐 가능한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좋겠죠. 그리고 지금쯤 뭐 지금 또 지방직이나 교육청 치신 지 뭐 한 5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5개월 정도 지났으면은 또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미 뭐 사회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구조 원리, 뭐 회독은 인터넷 강의 기본서는 회독이 끝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뭐 인강을 한 바퀴 돌려보시든지 하시면서 기본기를 일단 익혀 두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지금 본인들이 당연히 공부는 열심히 했어야 돼.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거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지 우리가 시험에 합격에 도달하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맞죠? 아쉽지만 우리는 다 경쟁이야. 경쟁.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열심히 해도 지금 내년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단순히 좀 쉬면서 어차피 뭐 도로교통법규 뭐 한 달만 보면 끝났는데 그런 거 있죠. 뭐 사회는 내가 법과 정치 정법이랑 그다음에 사회문화는 내가 좀 아니까 나중에 조금 시험 2달 남겨놓고 경제랑 뭐 자구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접근하시면 또 불합격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이주무관이 말했던 것처럼 물론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기본서들은 기본서대로 열심히 하고 아이 다 열심히 해. 근데 왜 떨어지겠어? 그날의 운인 거야 어째 보면은. 근데 그날도 운도 우리 시험의 운도 조금 더 본 사람이 보기 4개 중에 2개를 더 제낄 수 있는 사람이 2개 중에 골라서 정답을 맞추고 못 맞추냐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지금은 본인들이 공부를 정말 하기 싫을 거예요. 맞죠? 진짜 공부 쳐다보기 싫죠. 지금 이 시즌. 내가 지금 조금 끝나고 나서 지치는 면도 있어. 지금 11월 되고 12월 되잖아요. 그러면 또 1월 달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 그때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은 본인들이 공부했던 건 다 날아가고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아마 여러분들은 초시생이랑 별 다를 게 없어. 그때 1월 달에 새롭게 딱 쑥 들어오는 유입되는 그 인원들 있죠. 새로 딱 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 어쩌면은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사람들은 열정이 가득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그때 돼서는 열정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아, 내가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만 되고. 맞죠?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열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그러니까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정.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뭐 되고자 하는 그 의욕, 열정. 그리고 멘탈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 있죠? 떨어지신 분들. 저는 이번에 저번 주인가 우리 구독자분 그리고 우리 운전고시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 동네에 계셔가지고 내가 찾아가서 차를 한 잔 사줬어. 차를 한 잔 사줬다고. 가까이 사니까 차를 한 잔 사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왠 줄 알아요?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공부를 제일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야. 하지만 아쉽게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어. 어떡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 힘든데 참 무경력 지역에는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도 하면서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 내 모습을. 자존감은 떨어져 있지. 변변찮은 지금 직장은 없지.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고 있지.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렸죠. 최대한 열심히 서포트를 해주고 왔었고 그분도 참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고 지금 제 이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을 거예요. 보고 있을 건데 진짜 힘내고 내가 말한 대로 열심히만 하면은 무조건 너는 합격할 거야. 너무 겁먹지 말고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너무 자존감 이렇게 바닥으로 닫지 말고 열심히 해봐. 했던 그대로. 지금 공부를 쉬고 있다고 했었잖아. 근데 공부를 쉬고 있으면 안 되고 인강이라도 봐. 인강이라도. 재밌는 강의 있잖아. 우리 보면은 민준호 강의 재밌잖아. 법 같은 거 재밌게 막 우리가 설명하고 풀어주잖아. 하나의 뭐 드라마처럼 스토리처럼 얘기해 주잖아. 우리 상속 문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재밌게 이끌어 주시잖아. 인강이라도 보면서 공부하기 싫어도 인강에 의존을 해라. 드라마처럼 인강을 봐라. 민준호를 보든 뭐 지금은 민준호가 없죠? 없죠. 지금 있어요? 지금 아마 다른 과목으로 가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뭐 민준호 쌤이 없으면은 그에 맞는 다른 쌤 뭐 강의를 보던가 아니면은 뭐 자동차 구조 원리 너무 난해하고 힘들어 복잡해 힘들어 그러면은 도로교통법규 내가 좋아하는 거라도 그래도 공부해. 이게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습관이 중요해.
일주일 동안 내가 엉덩이를 안 붙이고 있잖아. 그러면은 엉덩이를 다시 붙이기가 힘들어져. 그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맞죠? 네. 하여튼 지금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하고 다시 또 펜을 들어야 된다. 지금 펜을 들어야 되고 내년 시험을 위해서는 많이 쉬면은 오히려 더 시험에 더 멀어질 수 있고 공부가 더 하기 싫어져요. 운전고시 영상만 열심히 보지 말고 인강도 열심히 보고 책도 열심히 봐야 돼요. 물론 운전고시 영상이 어째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동기부여 아니면 힘이 되는 영상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또 지금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해요. 공부하는 습관. 지금 습관을 들이고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기 싫어질 겁니다. 일단 시험 일자가 또 나왔잖아요. 지금 내년 이제 지방직 시험 일자가. 근데 작년하고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당장에 또 4월에 경기도 시험, 5월엔 대구 시험, 6월엔 지방직 시험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이 펜을 잡고 시작을 해서 자기 지원한 지역 스타일에 맞게 이렇게 전략적으로 계획을 지금은 잘 세우는 시기라고 보고 이제 한 1월 달 정도가 되면 이제 초시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계획을 다 세우시고 1월 달부터는 정말 속도를 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이제 합격 점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준비 이제 막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합격 수기를 좀 여러 개를 찾아보세요. 합격 수기에서 일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지금은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셔가지고 1월 달부터는 정말 속도를 낼 수 있게 준비를 잘 하시는 거를 지금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한 1월인가 2월 달에 보면은 자동차 정비기능사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접수해서 필기시험 치시고 실기시험도 꼭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비기능사 시험 치고 여러 가지 또 기술을 습득해서 실기도 꼭 응시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한 분 한 분이 저 질문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삼색비님, 소방운전지 시험 어렵나요? 소방운전지 시험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난이도도 그렇고 일단은 국어는 문법 문제가 많이 나와요. 문법 문제. 거의 커트라인이 뭐 65점, 70점밖에 안 해요. 오히려 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방운전직 시험도 조금 노려볼 필요가 있다. 경력을 1년 쌓고 2년 쌓으면은 소방운전직을 시험 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시는 것도 되게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명감이 있잖아요. 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제복 공무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거든. 맞죠? 차몽 집사님이 그 운전직 지방직 면접이 성적 순이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정배수가 아닌 이상 그 일정 배수로 넘어가게 되면은 성적 순으로 거의 가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긴 한데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면접 보러 갔을 때 인사 담당자가 우리는 성적순이 아니다. 성적은 필기 신청 다 초기화가 되고 면접으로만 평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지자체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거의 보통은 다 성적순으로 가는 것 같아요. 면접은 거의 성적순이에요. 성적순. 성적이 높으면은 면접에 떨어질 일이 없어요. 사실. 가끔씩 뭐 성적이 높은데 면탈하신 분 있다는데 그거는 진짜 면접을 못 본 거예요. 진짜. 면접을 성의 없이 준비했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지 거의 면접에서는 성적순이에요. 성적순. 도레미 각도 좋습니다. 괜찮아요. 경남이랑 대구 난이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나요?
대구 시험 문제가 안 봐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도 대구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경남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보다 경남이 조금 더 쉬워진 것 같아요. 2020년, 2021년 시험 보면은 2019년도보다는 조금 그래도 문제 자체는 무난하게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JL님 경남교육청 업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맥님 교육청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교육청 업무는 크게 보면은 그 학교에서 보통 통학버스 운전을 하거든요. 행정실에서 업무 지원을 하고 교육청 업무가 저 학교 통학버스 운전이랑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여기 그 각 학교마다 여기 통학버스가 나가 있잖아요. 그 통학버스 또 통합 배차 관리 하는 업무가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그 교육장님 있죠. 교육장님 수행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산하에 뭐 도서관 이동 도서관 버스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 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영환님, 예, 경기는 보통 4월인가요? 예, 거의 4월입니다. 거의 4월달로 많이 칩니다. 자, SJL님, 지금부터 전력 질주가 답이겠죠? 전력 질주? 예. 아니요, 전력 질주하면 안 돼요, 지금은. 전력 질주하면은 한 3월달 아니면 2월달 되면은 지쳐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인강을 드라마 보듯이.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살짝 조금만 발 담궈서 찾아보는 듯. 그 정도만 해야 돼. 지금은 풀악셀 밟으면 안 돼. 전력 질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금방 지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이준영님 브리타 대비는 사실 대비를 하려면은 기사까지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능사와 산업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산업기사가 조금 더 난이도 있고 깊이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보신다면 산업기사 이상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혈무님, 예, 24살이라네. 24살. 대학교 재학 중인데 공무원 공부랑 과제 병행하는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그렇죠. 뭔가 뭐 병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뭐 일하고 또 공부하는 거랑 또 똑같은 거죠.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뭐 과제하면서 다 힘들어요. 그 힘든 걸 내가 참고 이겨내야지 나중에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거를 수확을 얻을 수 있겠죠. 조금만 힘들어도 참으세요. 젊으니까 빨리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임민재님, 예, 반갑습니다. 자, 복복님, 순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우리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순 공부 시간, 화장실 가고 밥 먹는 시간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순 공부 시간 7시간 정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했나요? 처음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병행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체력도 너무 약해지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중간에 그만두고 저는 공부에 이제 전업으로 올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경동 주무관은 네, 저는 한 10시간 정도 했습니다. 10시간? 네네. 통근버스 운행했었는데 경력 다 쌓고 회사를 그만두고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9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를 했는데 과목별로 이거 시간을 분배를 해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오전에는 그 법과 정치, 그리고 점심 먹고 경제, 그리고 도로교통법, 저녁 먹고 자동차 구조 원리,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있던 시간은 한 14시간 정도 되는데, 실제로 순 공부한 시간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많이 하셨네요. 열심히 하셨다. 그쵸? 이거는 순 공부 시간은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과 경력을 안 쌓고 공부하는 사람과는 좀 대화가 말이 달라.
공부 시간이 달라.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은 하루에 3시간만 꾸준히 한다면 난 합격할 수 있다고 봐요. 경력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하루에 그것도 꾸준하게 해야 돼. 매일매일 3시간씩. 사실 경력 쌓고 있는데 하루에 3시간씩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예, 근데 일단 수험생 입장에선 뭔가 모르게 되게 불안하거든요. 저희가 뭐 합격을 한 입장에서는 나중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때 뭐 한 2-3시간만 했어도 충분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또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막연한 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아직 그 시점에는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저는 많이 할 수 있으면 많이 책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그거는 당연한 말인데 윤주무가 제 말은 그래요. 많이 하면 좋아. 그런데 버스 운전 하루 종일 해. 근데 내가 욕심내서 많이 한다고 다음날에 버스 운전하는데 지장 있거나 사고 나면 어떡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버스 운전 경력을 쌓고 있는 사람들, 전일제 있죠. 전일제. 그런 사람들 하루에 공부할 시간 많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통근 버스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끝이잖아. 그런데 시내 버스, 마을 버스는 사실상 공부하기가 엄청 힘들다고, 열악하다고. 그래서 하루에 순공 시간을 3시간 정도 잡아라. 그냥 꾸준하게 하는 생각해라. 1년 동안 내 꾸준하게 3시간씩만 한다. 대신에 중요한 게 있어. 3시간이 짧게 느껴지겠지만 하루에 2과목을 해야 돼. 2과목. 하루에 한 과목 하면 안 돼. 그러면 그 한 과목이 그 다음 또 돌아오려면 3일 뒤에 돌아온다고. 그러면은 그 앞에 던 까먹는다고. 그럼 하루는 자구, 사회, 하루는 도교, 자구, 하루는 사회, 도교.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 돌면서 하루에 3시간, 2과목 이렇게 공부하면은 경력 지역은 내 생각인데 합격의 가능성이 많이 보인다. 알겠죠? 근데 무경력 시험. 우리 무경력 어디 있죠? 경기도, 전북, 경남, 대구, 제주도도 무경력이죠? 네, 제주도. 세종시는 어떻게 돼? 세종시도 무경력이지. 경력이었나? 세종시가 무경력일 거예요. 맞죠? 올해 안 뽑았다, 맞죠? 예. 하여튼 이런 지역에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루에 그래도 한 6시간을 해야 된다, 6시간. 꾸준하게.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6시간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 힘든 거 알아요. 힘들어. 하지만 처음에는 한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합격이란다, 그 뭐고. 시험 치기 한 달 전에는 거의 거기 하루 종일 동안 공부해야 된다, 맞죠? 붙어 있으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돼. 일단 경력자와 무경력자는 순 공부 시간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야 돼. 삼색비님, 소방운전직 경력 쌓고 있는데 벌금 상관없이 경력 인정되나요? 이제 벌금이 우리 결격사유 있죠. 결격사유. 그 벌금을 맞고 나서 금고형 이상 뭐 500만 원 이상의 뭐 이게 벌금을 맞고 나서 뭐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런 결격사유가 있어. 그런 거는 본인이 공고문에 한번 봐야 돼. 지금 소방청에, 소방본부 이런 데 들어가서 공고문 한번 보세요. 공고문 보면은 잘 나와 있을 테니까요. 박정호 힘내라 화이팅. 이 보여? 박정호 힘내라 화이팅. 박정호 힘내라 화이팅. 부산? 박찬현님. 박찬현님 거 했어요? 박찬영님? 부산. 네, 좀 해주세요. 부산이 23년부터 경력 채용이 된다면 경쟁률이 낮아질까요? 하셨는데 뭐 당연히 경쟁률은 더 낮아지겠죠. 그래도 1년 경력이라는 진입 장벽이 생겼으니까 그만큼 또 지원하시는 분들도 더 걸러져서 적어질 테고, 경쟁률은 낮은데 또 이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데 요거는 한번 23년이 돼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력 채용이 된다면 경쟁률이 낮아지죠, 당연히. 당연히 낮아집니다. 거의 뭐 20대 1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정말로. 여태까지 경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모조리 전부 다 이제 경남으로 몰릴 수도 있어. 그때 되면은, 맞죠?
어차피 부산이랑 경남이랑 날짜가 같았잖아. 맞죠? 그러면은 부산에서 경남으로 우르르 몰릴 수가 있어.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경력을 쌓으러 간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경력을 쌓는 지역 있죠. 새롭게 신설된 우리 경력 지역 있죠. 만약에 부산과 여시 2023년도에 경력이 신설돼. 그러면 그 해 첫 해년도에는 경쟁률과 커트라인이 낮아. 맞죠? 근데 그 다음 연도 지나갈수록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계속해서 올라가지지.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 생기는 첫 해에 내가 합격을 해야 된다. 첫 해에 지원을 해서 눈치 싸움을 잘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합격을 해야 된다. 물론 경력이 생긴다고 해서 부산이 꼭 10월 달에 안 치고 또 6월 달에 칠 수도 있거든. 맞죠? 6월 달로 바뀔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나온 정보는 아니니까. 내후년이니까. 맞죠? 그 정도. 첫해 뭔가 이렇게 바뀌면은 항상 좀 기회의 땅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차몽 집사님, 운전지 발령은 성적 순으로 2월 8일에 나나요? 예. 경기도는 딱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필요할 때 수시 발령으로 해서 발령을 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반드시 뭐 1월, 7월이다 뭐 이러지는 않아요. 합격을 하고 대기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아, 경기도는. 예, 서울처럼. 기간이 서울은 좀 길게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1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경기도는 그런 걸 잘 못 본 것 같아. 뭐 길어야 한 6개월, 진짜 길어야 6개월 정도고 거의 대부분 다 한 2, 3개월 안에 발령이 다 납니다. 와, 그때 딱 합격하고 좀 내 생각은 그래. 예? 내 생각은 진짜 그렇다고. 합격을 하고 그 발령 대기 기간 동안 내가 못 해봤던 거 열심히 원 없이 좀 해봐야 돼. 공무원 되면 못 한단 말이야. 투잡이라든지 뭐 알바 같은 거. 나 맥도날드 알바도 하고 싶었거든. 그런 알바. 그런 것도 하고 싶었고 스타벅스에서 그냥 커피도 만들고 싶었고 그런 알바를 좀 못했어. 되게 좀 아쉽지. 저도 그랬었는데 뭐 다 해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 굴뚝 같았는데 너무 빨리 불러줘가지고 시청에서 뭘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경남 지자체도 거의 1월입니다. 거의 1월 되면은 거의 다 채용이 다 됩니다. 거의 1월에 채용이 다 된다 보시면 돼요. 자, 혈무님, 암기를 정말 못하는데 노력 부족인가요? 그렇죠. 노력 부족 맞습니다. 쓰면서, 그러니까 혼자 이제 입으로 말하면서 적어요. 그게 더 빨라. 과목이 뭐 자동차 구조 원리다. 자동차 구조 원리다. 그러면 베이퍼로 나오잖아요. 베이퍼로 뭐 어떠한 현상으로 뭐 이렇게 되는 형상. 입으로 말하면서 좀 적어야 돼. 아니면은 뭐 독서실 이런 데 좀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힘들잖아. 그럴 때는 입만 벌리다가 그 모양만 이렇게 베이퍼로군 이렇게 하면서 적는 것도 되게 좋아. 손만 이렇게 까딱까딱거리는 거는 확실히 암기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공부해 보니까. 맞아요. 아니 손만 까딱까딱거리면서 그냥 필기만 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은 암기 능력이 좀 떨어져. 근데 손으로 까딱까딱거리면서 적으면서 같이 입으로 말해. 그리고 입으로 말함과 동시에 눈으로 또 봐. 그러면 삼중 효과야. 봐. 손으로 적는 효과, 또 입으로 말하는 효과, 그럼 귀로 들리지? 그럼 또 눈으로 보는 효과. 삼중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게 암기 방법이 좋다. 힘들어도 적어라. 깜지 안 만들어봐, 깜지. 과태료, 범칙금, 이런 거 깜지 안 만들어봐. 내 오늘 1시간 동안 한 페이지 한번 적어볼란다. 적어봐. 너무 좋아. 그런 노력이 필요해. 남들 하기 싫은 거야. 남들 하기 싫은 걸 내가 해야지 합격을 하지. 그러면 잘 안 까먹거든. 아, 지옥짬뽕님, 예. 지옥짬뽕님 알죠? 네. 지옥짬뽕님 알죠? 카톡방에 계신 분? 예. 우리 운전고시 카톡방에 계신 지옥짬뽕님께 안녕하세요. 지옥짬뽕님 안녕하세요. 경남지방지 80점대로 떨어지고 그래도 되게 공부를 좀 했다 맞죠? 80점대면 공부를 좀 한 거야. 준고수야, 준고수. 고수 영역에 들어갈 곳이야 맞죠 이제? 경력 1년 채워져서 교육청 준비할 건데 공부가 너무 안 된다. 앉아 있어도 마음이 안 잡힌다. 넷플릭스만 보고 있어요. 공부 양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많이 알리는 시작도 하기 싫고.
한마디로 시간이 많이 남았다 생각이 너무 안 됩니다. 그래요. 공부 안 돼요, 지금. 또 한 번 더 얘기하는데 공부 안 되는 거 아는데, 지옥짬뽕님, 제 말 들으세요.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공부 안 되는 거 알아. 나도 공부 안 되는 거 안다고. 그런데 공부를 해야 돼. 그 넷플릭스 볼 시간에 인강을 틀어서 민준호 강의를 봐. 경제 봐라고. 넷플릭스 합격하고 나면 하루 종일 본다니까? 맞죠? 그렇죠. 귀찮아서 보기 싫어. 넷플릭스 볼 시간에 앉아서 인강이라도 봐. 앉아있는 습관을 해야 돼. 앉아있는 습관. 아니, 지옥짬뽕님, 내년에도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 또 할 거예요? 또? 1년 또 할 거예요? 그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그냥 공부 열심히 해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인강을 봐라. 돌아왔던 법규 뭐 이영하 교수님도 있고 뭐 김진아 교수님도 있죠. 그런 강의라도 봐라. 강의라도 보면서 그냥 재미로 봐라. 지금은 열심히 할 시기는 아니다. 내년 교육청을 준비한다면은 1월 달까지, 1월 말까지, 설날 전까지 스무스하게 봐라. 알겠죠? 지옥짬뽕 공부하세요. 알았죠? 박정호님, 경기도 상하반기 도교 공부 방법 그냥 외우려니까 이렇게 막막하다고 하시네요. 네, 도로교통법규가 경기도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평이 많더라고요. 도로교통법규 기출문제 보시면 그 자주 나오는 그 포인트들을 찝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결격사유 이런 거 몇 년 이상 뭐 숫자로 바꿔서 이렇게 오답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 숫자 나오는 거는 무조건 다 계속 보면서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포인트 이제 찾아서 계속 기본서 계속 그냥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이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딱 들어와서 딱 시험장에서 보면은 그 틀린 게 딱 보이거든요. 그런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리고 숫자 좀 중점적으로 잘 보시고 특별한 공부 방법은 없고 그냥 다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도교는. 그래서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도교 공부할 때 저도. 그때 이겨내셔야죠, 합격하시려면. 네. 맞아. 이겨내야 돼. 맞습니다. 나무늘보님 안녕하세요. 나무늘보님 알죠? 아, 예.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나무늘보님. 저번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거기 그 시험장 경기도 하반기 영상에도 잠깐 출연하셨던. 맞아요. 나무늘보님. 그분은 눈빛이 너무 선해. 내가 봤었는데 되게 좀 선했어. EBS 추천해줬는데 너무 좋은데 고등학생 위주인 것 같아요. 유유. 왜 울죠? 고등학생 위주가 좋지 않나요? 우리 구급 사회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반해서 만든 거예요, 어차피. 예, 거기서 마스터하면 되게 좋아요. EBS 저는 추천합니다. 비싼 강의보다는 저는 EBS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EBS가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석이죠. 그 수능을 기반으로 한 거잖아요. 사회라는 과목 자체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EBS는 수능을 기반으로 한 거야. 고교 과목. 우리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있죠? 9급 공무원 시험 자체가 원래 고교 수준으로 나오는 거야. 고졸 이상 수준이에요. 7급이 대졸 이상이거든. 따지면은. 9급이 고졸 이상인, 고졸 이상이니까 고교 시험의 난이도로 내는데 비공개 지역은 난이도가 엉망진창이지, 사실. 막 이상한 거 내고. 문제가 조금 더럽다고 하죠. 그렇죠. 그렇지. 공개되는 것도 꺼려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문제를 했는지 보여주기도 싫어하고 참 웃겨 맞지? 그런 거 보면 이상한 더러운 문제 탁탁 내가지고 그 맞춰봐라면서 나는 옛날에 시험 볼 때 짜증나더라고 막.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도 틀리게 만들면은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전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야지. 이거 틀려라라고 내면 어떡해.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가. 네. 맞죠? 네. 그래. 지옥짬뽕 정신 차리세요. 알았죠? 정신 차려요. 현직 얘기 좀 해주세요. 업무 분장은 어떤지. 자, 최강하나 김태균 씨. 저는 통학버스 운전하고 있고요. 오전에 아침에 출근해서 학생들 등교시켜주고 행정실 출근해서 뭐 행정실 업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학생 통학버스 차량 관리와 학생 통학 그리고 현장 학습 통학 지원 그리고 행정실 업무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생들 등하교 업무 그리고 현장학습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지금 시청에서 45인승 대형 버스를 업무 분장을 맡고 있고요. 그 배차가 있으면 이제 45인승 버스를 끌고 뭐 직원들 태우고 이제 운행 지원 그렇게 업무하고 있고, 배차가 없을 때는 뭐 차량 수리라든지 세차 이런 거 하고 있고요. 보통은 거의 요새는 위드 코로나라 배차가 항상 있는 편이라서 버스 운행을 좀 이제 자주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3.5톤 차량 마이티로 집게 차량을 운전합니다. 집게 차량 지금 현재 집게 차량도 운전하고 뭐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생활 폐기물 이런 것도 민원이 들어오면은 가서 처리하고 환경미화원을 데리고 가서 처리하는 업무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 그 이송 업무도 해요. 자가격리자 이송도 하고 해외 입국자 이송도 하고, 그리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자들 물품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송해드리고 자가격리자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자체는 좀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 지금 지자체가 또 업무가 또 굉장히 또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다양하고 정말 이거를 전 처음 들어 이거를 운전지게 라는 것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게 이 지자체의 장점 또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행정 업무도 많이 하지 않아요? 행정 업무요? 네. 그렇죠. 행정 업무도 자기가 자동차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해.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 저도 행정 업무를 들어가면은 안 할 줄 알았는데 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운전직을 떠나서 일단 공무원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행정은 할 줄 알면 훨씬 편하죠. 좋고 어차피 다 알아야 되고. 시대가 바뀌었고 옛날 구시대적인 그런 생각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어. 나는 들어와가지고 그냥 운전만 할 거야. 그냥 운전만 할 거야. 이 생각만 가지고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물론 교육청은 진짜 운전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마다 다르지만서도 거의 대부분이 그냥 운전만 한다고 보면 돼. 교육청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는 운전도 하지만 차량 행정 같은 것도 본단 말이에요. 뭐 집행도 할 수도 있고 유류 뭐 기름값 집행, 그 다음에 정비 집행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정비라든지 유류, 하이패스, 차량 매각이라든지. 그렇지, 차량 매각, 정수 관리, 구입, 배차. 근데 무조건 나는 운전만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 후배로 들어온 사람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국가직도 거의 대부분이 운전만 해. 사실 운전만 합니다. 네. 국가직은 네. 운전만 합니다. 지방직하고 좀 다르게 국가직도 운전만 해. 국가직도 운전만 하면은 또 너무 좀 따분할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거에 또 익숙하신 분들은 그런 거에 그냥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복잡한 거 싫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운전만 하고 그냥 퇴직하고 싶다 이런 조금 구시대적인 발상이 좀 있는 것 같아. 행정을 할 수 있으면 우리 들어오시는 분들은 행정이라든지 하면서 같이 진짜 좀 으쌰으쌰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뭐 카페라든지 커뮤니티 가보면은 운전만 한다는 사람도 있잖아, 막. 그런 사람들은 나는 좀 이해가 안 돼. 물론 나는 지금 개인 방송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비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운전고시로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뭐 운전고시가 뭐 운전하지 말고 행정만 해라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나의 바람, 나의 후배들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또 행정을 많이 해야지 우리 운전직에 대한 그 위상과 좀 인식이 좀 좋아진다. 인식 개선해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요새는 또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정말 운전뿐만 아니라 이 행정 업무에 대한 그런 습득력도 정말 빠르고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운전은 사실 일주일만 하면 다 해. 아무리 뭐 대형차를 하더라도 일주일만 붙여놓으면 다 한단 말이야. 예. 근데 그때부터 이제 행정을 좀 해야지. 나중에 자기가 뭐 집행할 때라든지 편하고 하지. 나중에 나이를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55세, 50세 돼가지고 또 행정을 하려면 그때는 또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울 수 있으면 배워라. 또 그렇게 어려운 행정은 또 안 시켜 운전직한테. 그치. 기본적인 행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뭐 운전만 하시는 분들한테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예,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운전고시가 이렇게 생각하더라.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진짜 같아요. 딱 그냥 기본만 해도 1인분만 해도 충분하니까요. 네. 자, 호날두 주님 공부할 때 어떤 것들을 포기하셨나요? 되어 있네요. 윤주문관 어떤 것을 포기하셨나요? 공부할 때. 공부할 때 제가 술을 안 먹었어요. 아, 술을. 예. 입에도 안 됐습니다. 우리 윤주무관도 되게 애주가이신데 술을 안 먹었다니. 아, 엄청나게 근데 큰 뭐- 결심이었다, 맞죠? 그쵸. 뭐 살도 빠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뭐 머리도 또 맑아져요. 술 안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술을 포기했고 일단 사람이 놀고 싶잖아요. 많이 주말 되면 또 놀러 가고 싶고 뭐 그런 것들도 좀 포기했고. 근데 그거 잠깐이거든요. 뭐 잠깐, 잠깐 이렇게 포기를 했었는데 포기할 만한 가치가 확실히 있죠. 합격하고 나면. 그렇지. 우리 이경동 주무관은 어떤 것을 포기하셨나요? 예. 저도 친구 만나는 걸 일단 줄였고요. 일단 저도 술 마시는 거를 줄였고, 특별하게 뭐 어떤 거를 줄여야겠다 이런 걸 하기보다는 뭐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뭐 해왔던 것들 중에 공부에 뭐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시간 잡아먹는 것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 하면은 책을 얼마나 더 볼 수 있는데, 뭐,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최대한 안 하려고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일 포기했던 것이 친구예요, 친구. 친구들 연락을 거의 끊었어요. 거의 끊었고, 아는 동생들, 선후배들도 관계를 끊었어요. 왜냐면 저는 예전부터 되게 노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노는 거 되게 좋아했고, 술도 되게 좋아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범생인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노는 거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연락을 하거나 만나면은 저는 공부를 절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일단 끊어내야 돼. 끊어낸다는 자체가 조금 잔인한데 그냥 좀 멀리 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합격하는데 내가 합격을 할 수 있고 맞잖아요. 일단은 불필요한 사람들 나는 우리 가족들은 당연히 끊으면 안 되지 맞죠? 근데 나한테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사람들 있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술 먹는 거, 술 친구 있죠? 그리고 또 여자 이런 거 다 포기해야 돼. 다 포기하고 그래도 술은 내가 한 잔씩 했어. 집에서 혼자. 공부 끝나고 그냥 맥주 한 캔 500ml짜리 있죠. 그런 거 한 캔 이제 마시고 자고 이랬다고. 나한테 주는 그 기쁨이었다고.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공부했는데 낙이죠, 낙. 그게 하나의 낙이더라고. 그리고 또 공부할 때 또 흡연하시는 분, 담배 피는 사람들은 또 공부 와중에 또 쉬는 시간마다 담배 피는 게 또 낙이야. 담배 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그 흡연하는 게 되게 하나의 좀 낙이야. 힘들어서 담배 피는 거. 이제 그런 거 있죠. 하여튼 포기할 때 그냥 사람들, 나한테 피해 요소 되는 사람들은 좀 과감하게 잘라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합격하면은 알아서 나중에 다 연락이 와. 연락이 오고 다 잘했다고 축하해 줄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뭐 내가 인연을 끊었다고 해서 그때 내가 나중에 돼가지고 너 나쁜 놈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인연으로 볼 수 없죠. 내가 잘 되기 위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하고 알아줘야지. 기능직 합격하신 분들이랑 요즘 합격하신 분들 뭐 트러블은 뭐 딱히 없습니다. 어차피 또 우리 선배님들이고 맞죠? 그래도 선배님들인데 뭐 트러블 날 게 있나요? 뭐 그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그 전통을 이어나가신 분들이고 맞죠? 또 우리는 또 새롭게 또 공채라든지 시험을 치고 들어온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또 역량 발휘를 또 해야 돼요. 시대가 바뀐다고. 나중에 운전직이 사라질 수도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직렬을 다 통폐합을 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그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 이 직렬이라는 것도 서로 뭐 기능직대와 지금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조금의 인식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의 차이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인식 차이는 있겠지만 별다른 뭐 그런 트러블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오래전에 운전직에 들어오셔서 뭐 적게는 한 10년, 많게는 30년까지 근무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자기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요즘엔 이렇게 안 되냐, 뭐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그런 트러블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막 싸우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서로 다 이해하고 존중하고 또 다 그러는 분위기라. 기능직 때 오신 분들이나 공채로 오신 분들이나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하고요. 기능직 때 오신 분들도 이게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업무 분장이 많이 변화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는 시대를 다들 따라가시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님, 예, 52세 자, 아줌마 운전직 준비생입니다. 정말 한 집의 어머니로서, 52세. 예, 어머니로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또 애들 또 돌봐야 되죠. 또 여러 가지 또 집안일도 해야 되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운전직 공무원을 준비한다는 게 정말로 존경합니다. 존경스럽고 진짜 대단하십니다. 꼭 합격의 영광을 이루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원래 1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를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1시간이 넘었네요. 1시간이 넘었으니까 저희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경기도에서 오신 저 윤 주무관님, 다들 아시죠? 예, 윤 주무관님. 경기도에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같은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되게 일 잘한다고 또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되게 운전도 잘하신다고,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경남교육청 소속의 우리 이 주무관. 예, 진짜 애들 어린이 통합버스 뭐 운전하랴, 되게 또 안전에 또 신경 쓰랴. 정말 노고가 정말로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교육청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지금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시려면은 최대한 빨리 들어오시는 게 좋으신 것 같고요. 그러시려면은 최대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겠죠. 내년 6월에 우리 교육청 시험이 있으니까 최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점수를 많이 올리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합격을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향후 교육청 TO 전망이라는 거 있습니까? 경남교육청 내년 TO 전망. TO 몇 명 전망은 뽑을지 그런 거 대충 이렇게 나가시는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 좀 대충 아시는 정보 같은 거 없으실까요? 제가 들은 정보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TO가 뭐 내년부터 줄어든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하다 보니까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디 경남뿐만 아니고 다른데 뭐 전라도라든지 뭐 충청도 뭐 이런 데도 아마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운전지 TO도 이제 감소 추세로 들어가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윤 주무관은 어떻게 좀 우리 시험을 치는 사람들 입장으로 봤을 때 좀 내년에 뭐 TO 전망이라든지 뭐 인원수가 어떻게 될지 좀 좋은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도 옆에 계신 정동 주무관님처럼 확실하게 이렇게 뭐 들은 건 없어요. 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꾸준하게 운전직을 채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지는 인원만큼 보충을 계속 하는 거죠. TO는 저희는 아직 뭐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떤 호재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열심히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뭐 제가 현직이라고 뭐 막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막 그런다기보다 그냥 같이 이렇게 편하게 그냥 차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한다.
예, 보시는 분들하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남양주시청에서 이거를 좀 본다고 계속 며칠 전부터 막 저 후배 주무관분들이나 뭐 선배님들이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늘 또 저기 정수주사님 또 이렇게 이름 얘기해도 된다고 허락 맡았는데, 이렇게 보고 계시면 좀 채팅 좀 쳐주세요. 그리고 다들 좀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후배로 들어오신 뭐 주사님들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이거 봐주신다고 또 슈퍼챗이라고 뭐 돈도 이렇게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돼가지고 좀 아쉽고, 다음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또 보내주세요. 아무튼 예,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할게요. 할 얘기가 좀 남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이 좀 남았어요. 지금 시점에 아까 말했다시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야지만 합격에 할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점수가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동차 구조 원리 부분에 셰시 파트 이런 거 있죠. 셰시 파트, 그러니까 플라이 휠 이런 데 있잖아요. 뭐 ABS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더 내가 숙지하려 노력해야 되고, 사회도 경제 파트 버리면 안 돼. 경제가 사회 시험에서 4문제 5문제가 나올 때가 있다고.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버리고 나머지 딴 거 다 맞추면 되지 하면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얍사 빠르게 머리 써가면서 내가 합격하려면 합격 못해. 얍사 빠르게 공부하면 안 돼. 그 정도를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얍사 빠르게 공부하려고 하면은 시작도 하지 마. 시간 아깝고 진짜 돈 아깝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에는 공부를 내가 빈틈을 메꾸는 것도 중요한데, 자리에 앉아있는 연습, 자리에 앉아있는 엉덩이 싸움하는 연습을 지금 길러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연말이고 좀 마음이 뒤숭숭해요. 뒤숭숭하고 뭐 여자친구랑 좀 놀러가고 좀 줄이고, 여자친구도 좀 그런 남자친구의 마음을 또 헤아려 줄 알아야 돼. 또 남편 입장으로서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대, 남편이 운전직을 준비한대, 그러면은 와이프분도 이해해 줄 알아야 돼. 충분히 그 배려와 이해가 필요해. 지금은 비록 우리 남편이 백수야. 백수라고. 그런 거에 한탄스럽게 생각하지 마. 그 남편이 나중에 공무원이 돼서 떵떵거릴 날 얼마 남지 않았어. 당당하게 여보 나 합격했어.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젠가 합격한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합격에 가까워진다. 그래 생각으로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다시 의자에 앉아서 인강이라도 보세요. 인강이라도 보고 항상 제 영상에 뭐 구독과 좋아요 막 눌러주시고 댓글도 참 많이 적어주시고 하는데, 제가 뭐 전부 다 일일이 다 적어드릴 수는 없어도 최대한 제가 많이 적어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지금 운전고시 채팅방이 있죠. 운전고시 채팅방이 지금 정원이 9명 남았어요. 9명. 총 200명 중에 191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나머지 9명 나왔는데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정원을. 그래서 그 200명 되기 전에 빨리 들어오셔서 한 20명의 현직이 있는 그런, 맞죠? 20명의 현직이 있는 그런 운전고시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소스를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우리 운전고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출연하고 싶고. 예. 하여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다면은 따로 별도로 공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